안녕하세요. 수의사특공대 김경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응급상황, 제가 응급 시리즈를 조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사실 가장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요. 이제 영유아 검진을 하러 병원에 소아과에 가거든요. 가게 되면은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질문지가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료수나 커피를 들고 있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안고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잘못하면은 아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하지 말라고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 부모들한테 항상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만큼 근데 똑같은 일이 개나 고양이한테도 일어납니다. 이제 개나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화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목욕, 미용하다가 드라이하다가 많이 그래요. 또 예전엔 드라이를 룸에 철장에 막 꽂아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뜨거운 드라이를. 그래서 좀 예전에는 그런 화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뜨겁지 않은 드라이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똑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반려동물을 우리보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잖아요. 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차가운 물이지만 뜨거운 물을 들고 있다가 강아지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덮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엎어져서 아이들의 머리나 등 위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상은 또 이제 뜨거운 물이나 불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린 강아지들은 어떤 게 많으냐면은 전깃줄을 그렇게 물어뜯어요. 특히 어렸을 때 티딩이라 그래가지고 이빨갈이하고 이 나고 할 때 막 간질간질하니까 뭐만 있으면 다 씹는 거예요. 다 씹는데 또 전깃줄 또 쫄깃쫄깃하게 씹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보호자 없을 때도 주의해야 되고 보호자 있을 때도 다 씹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빨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다 씹어서 자릅니다. 그래서 감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선들 같은 거 꼭 아이들 입에 닿지 않도록 잘 숨겨주시고 애들 다 파헤쳐서 다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잘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 강아지들은요. 그래서 화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불꽃, 화학물질, 전기 감전 이거 등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또 화상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반려동물이 화상을 입었어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 전까지 할 일, 마음이 급하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번, 불에 의한 화상이면요. 1번, 불을 꺼라.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하지만 자신이 너무 당황하면요. 애를 먼저 잠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소리만 지를 수도 있고요. 끌 수 있는 불이면 불부터 끄셔야 돼요. 보호자와 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큰 불이면 끄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대피를 하셔야죠. 아니면 대피 공간으로 가시던지. 근데 작은 이렇게 촉이 진화가 가능한 거면 이제 불을 끄는 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입마개 하나, 네칼라 하나, 잘 맞는 사이즈로 하나씩 집안에 꼭 구비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오면 아무리 순한 애도요 아파서 물게 돼 있어요. 화상이 이 세상에 가장 통증 정도가 심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응급 처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물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순한 애라도. 그래서 그러다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서로 부상을 입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네칼라나 입마개를 과감하게 채우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잘 맞는 걸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입을 딱 벌릴 수 없는 형태 말고요. 바스켓 타입이라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헤헤헤 팬팅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입마개가 있어요. 그런 걸로 왜냐면 이제 호흡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바스켓 타입의 입마개를 준비를 해놓으시고 응급 상황에 쓸 수 있게 어디에 잘 보관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전기에 감전된 동물은 절대 만지지 않는다. 전기에 감전된 사람도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만지려면 모든 전력을 차단한 후에 만져야 한다. 코드를 뽑던지
아니면 그 건물 그 룸 자체의 전력을 차단을 하든지 그 후에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에 감전된 동물을 그 만약에 이 마이크에 의해서 감전이 됐다고 쳐요. 이 동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구를 이용하는데 그 금속 물질이 아닌 거, 나무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동물을 이렇게 밀어서 치워주셔야 돼요. 그걸 덥석 잡으시거나 뭐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밀고 이러시면은 같이 감전이 되시겠죠. 그리고 동물이 만약에 감전에 의해서 숨을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아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유명한 선생님들의 영상을 제가 재생 목록에 저희 채널의 재생 목록에 쫙 놔둘 테니까 영어도 있고 한국말 설명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쫙 보시고 인형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5째 뭐가 있냐면 열이나 전기에 의한 화상이면 그 부위가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그 부분을 깨끗한 천을 차가운 물로 적신 다음에 화상 부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부위가 계속 차갑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주 교환을 해주는 거죠. 적어도 30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동물병원에 바로 전화를 하셔야겠죠. 그거 하시는 동안 지금 우리 애가 화상을 입었으니 이제 동물병원으로 갈 것이다고 동물병원에 알려야 되겠죠. 6째, 만약에 이제 열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이라고 쳐봐요. 그럴 때는 오염된 부위를 만약에 이렇게 물로 된 뭐 세제나 뭐 염기성이나 산성이나 이런 거면 오염된 부위를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서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줘요. 계속 흐르는 물에. 근데 화학 물질이 항상 이렇게 액체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마른 상태, 뭐 알맹이나 뭐 가루 형태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브러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오염 부위를 이렇게 없애주는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눈, 코, 입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가루 형태인 걸 막 브러쉬로 막 하다 보면 보호자와 동물의 눈, 코, 입으로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마스크 있으면 마스크 쓰시고 그런 거를 잘 조심해서 해주시고 마른 화학 물질을 씻어낼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 흐르는 물이 아니면요. 그 화학 물질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2차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눈에 화학 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것도 많은 양의 물이나 안과형 식염수가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게 자극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안과형 식염수를 이용해서 15분 이상 계속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계속 하셔야겠죠. 우리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물병원에 꼭 전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불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발생한 장소의 환기를 계속 잘 시켜주셔야 돼요. 동물이나 또 보호자분들께서 연기를 흡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환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뭐 중화를 시키려고 뭐 우유나 뭐 어떤 뭐 식초나 뭐 이런 거 막 뿌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화학 반응이 또 아까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2차적으로 또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열에 의한 손상, 또 화학 반응에 의한 화학적 손상을 또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집에서 중화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물로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염수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식염수가 훨씬 자극이 적어서 지금 뭐 강원도 산골에 있다. 뭐 어디 뭐 마라도 뭐 어디 뭐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식염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물 1리터에 소금 9g을 넣으면 식염수를 만들 수 있어요. 글쎄요. 9g이면 한 티스푼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의 식염수를 만들어서 물론 물은 아주 깨끗해야 되겠죠. 만들어서 식혀주시면 자극이 조금 덜합니다. 통증이 조금 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동물병원에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황을 알리고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처치를 바로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응급 상황이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주말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24시간 하는 병원, 밤늦게까지 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하시죠. 화상이 1도인 것 같다, 화상이 아주 약한 것 같다,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동물병원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빨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판단은 수의사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감전도 마찬가지예요. 감전 후에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하고 했더니 얘가 일어나서 딱 앉아 있어요. 괜찮네, 멀쩡해 보이네, 이렇게 했다고 안 가시면 절대 안 가요. 동물병원 안 가시면 안 돼요. 정기 감전은 어떤 2차적인 손상을 주냐면 심장과 폐 손상을 줘요. 그래서 폐부종이 일어나면서 그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약물도 먹이지 말고 즉시 응급처치만 하시고 재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안전에 항상 주의하시고, 그 강아지에 의한 물어뜯음에 의한 감전 사고, 또 고양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인덕션 같은 거 발로 밟아서, 그런 거 잠금 장치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호자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니까 네칼라랑 입마개 집안에 구비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번에 다른 응급 시리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